저는 박영숙입니다. 67세죠. 평생 교사로 일하다 퇴직하고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 살게 됐습니다. 라움힐스 입구에 서서 바라본 첫인상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고급스러운 건물들이 잘 정돈된 조경 사이로 우아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달 관리비가 300만 원이 넘는다니 놀랐지만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으로는 충분했거든요. 이제 정말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 혼자 중얼거렸죠. 입주 첫날 환영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카페테리아는 호텔 못지않게 고급스러웠어요. 입주자들도 명품 옷에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걸치고 있었죠.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강미라 씨였습니다. 65세인데 한 10살은 젊어 보였어요. 저는 입주자 대표예요. 강미라 씨는 겉보기에는 친절했지만 저를 후둬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여기서는 규칙을 잘 지켜야 해요. 특히 관리비는 절대 늦으면 안 됩니다. 미납자는 식당 이용이 제한되거든요. 그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식당 입구에서 직원에게 제지당하고 있었어요. 관리비 미납으로 식당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직원이 딱딱하게 말했죠. 내가 깜빡했을 뿐인데 밥도 못 먹게 한다고요? 그 할머니가 당황해 하셨어요. 주변 입주자들은 모른 척했고 강미라 씨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차가운 규칙이 사람을 옥죄고 있었거든요. 입주자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강미라 씨가 사회를 봤는데 더욱 놀라웠어요. 김철수님은 지난달 소음 신고를 3번 받으셨습니다. 재발 시 경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철수님은 고개를 숙이며 연신 사과했어요. 하지만 뭘 잘못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 관리사무소장 김도연 씨도 소개됐어요. 40대 중반의 깔끔한 남성이었는데 강미라 씨와 나누는 시선이 이상했어요. 회의 후 조민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68세인데 다른 분들과 달리 소탈했어요. 적응이 힘드시죠? 여기 분위기가 특이해요. 생각과 달라서 당황스럽네요. 좋은 분들도 많아요. 다만 조심해야 할 분들도 계시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창밖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한 달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박영숙님, 특별 기부금 납부하셨나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물었어요. 특별 기부금이요? 로비 리모델링 기부금입니다.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 적지 않았지만 공동시설 개선이라면 당연히 내야죠. 그런데 며칠 후 조민수 씨와 대화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조민수 씨는 로비 리모델링 기부금 내셨어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더 알아보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일부 입주자들만 기부금을 내고 있었어요. 각각 다른 명목으로요. 정원 조성비, 보안시설 개선비 등등. 왜 일부만 내는 걸까요? 조민수 씨에게 물었어요. 저도 이상해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관리사무소에 직접 가봤습니다. 김도연 소장에게 문의했더니 표정이 순간 굳더라고요. 자발적 기부금이라서 원하는 분들만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는 의무인 것처럼 말했나요? 오해가 있으셨나 봐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다른 입주자가 투자 권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김도연 소장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200만 원 투자하면 매월 이자를 준다고 했어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일부에게는 기부금을
일부에게는 투자금을 받고 있었던 거죠. 저는 교사 시절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누가 언제 얼마를 냈는지 모두 기록했죠. 정리하다 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돈을 낸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사는 분들이고 얌전한 성격이었어요. 반면 강미라 씨나 목소리 큰 분들은 아무것도 안 냈어요. 완전히 타겟을 정해서 하는 거네요. 조민수 씨가 말했어요. 저항하지 않을 사람들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고급 실버타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건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2달째 조사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강미라 씨와 오정호 씨의 관계였죠. 오정호 씨는 70세 전직 건설회사 회장이라고 했어요. 입주자들 사이에서 꽤 권위적이었죠. 어느 비 오는 날 로비에서 책을 읽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강미라 씨와 오정호 씨가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대화하는데 분위기가 달랐어요. 너무 가까이 앉아 있었고 강미라 씨가 오정호 씨 팔을 터치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조민수 씨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강미라 씨와 오정호 씨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밤 늦게 두 분이 오정호 씨 집으로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더 관찰해보니 여러 단서가 보였어요. 강미라 씨는 남편이 다른 곳에 살고 오정호 씨는 부인을 일찍 여의었다고 했어요. 둘 다 사실상 혼자 사는 상황이었죠. 문제는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어요. 오정호 씨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돈을 모아보자고 했어요. 조민수 씨가 말했어요. 퍼즐이 맞춰졌어요. 강미라 씨는 대표 권한으로 기부금을 걷고 오정호 씨는 경력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으고 있었던 거죠. 김도연 소장도 한패였고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입주자들 개인 비밀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우연히 강미라 씨가 다른 입주자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드님 사업 실패하신 거 알고 있어요. 힘드시죠? 그래서 좋은 기회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2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라서요. 확실한 수익이 날 테니까요. 그리고 비밀로 해야 해요. 다른 분들이 질투할 수 있거든요. 비밀로 하라는 말. 각자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서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막는 거였어요. 며칠 후 결정적 장면을 목격했어요. 늦은 밤 화장실에 가다가 강미라 씨가 다른 입주자 방 문틈에 작은 장치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녹음기 같았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강미라 씨가 깜짝 놀라며 그 장치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혹시 도청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당황한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조민수 씨에게 급히 연락했어요. 강미라 씨가 도청하고 있어요. 우리 대화도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을 때였어요. 상대방이 눈치챈 상황에서 더욱 조심해야 했죠. 교사 시절 기른 꼼꼼한 습관을 살려 지난 몇 달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누가 언제 얼마를 냈는지 모두 기록해뒀어요. 두꺼운 파일을 조민수 씨에게 보여줬죠. 정말 자세하네요. 입주자 회의록도 다시 살펴봤어요. 보안시설 개선 예산이 통과됐는데 실제로는 개선된 게 없었고 승인된 예산과 실제 받은 돈의 액수가 달랐어요. 완전히 조작된 것 같아요. 다음 단계는 회계 장부 확인이었어요. 김도연 소장에게 요청했더니 난색을 표했어요. 입주자 대표 승인을 받아야 해서요. 강미라 씨에게 가야 했어요. 회계 장부를 보고 싶어요. 무슨 이유로요?
강미라 씨가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요. 혹시 관리사무소를 불신하시는 건가요? 어조가 차가워졌어요. 제가 요주의 인물로 찍힌 것 같았어요. 다음 회의 때 안건으로 올려보죠. 그날 밤 조민수 씨와 대화했어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아야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CCTV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며칠 후 우연한 기회가 생겼어요. 관리사무소에서 김도연 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 화면을 봤는데 입주자들 개인 정보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독거노인, 자녀와 불화, 경제적 어려움 같은 메모들이 달려 있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예요. 조민수 씨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강미라 씨가 다른 입주자 방에 들어가서 서류를 뒤지는 걸 봤어요. 마스터키를 사용해서요. 우리 방도 들어왔을 수 있겠네요. 자료를 여러 곳에 나눠 보관하기로 했어요. 강미라 씨가 저를 의심한 후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관리비에 연체료가 포함되어 있네요. 연체료요? 항상 정시에 냈는데요. 지난달 15일 늦게 입금됐다고 나와 있어요. 말도 안 됐어요. 자동이체로 1일에 정확히 빠져나갔거든요. 통장 사본을 보여줘도 며칠째 연락이 없었어요. 다음 주에는 더 황당했어요. 소음 신고가 들어왔어요. 김도연 소장이 찾아왔어요. 어젯밤 TV 소리가 크다고 하네요. 저는 9시에 잠들었어요. 익명 신고라서요. 그런 일이 일주일에 3번이나 일어났어요. 연체, 소음, 쓰레기까지. 완전히 저를 쫓아내려는 작전이네요. 한 달 후 긴급 입주자 회의가 소집됐어요. 매우 심각한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관리비를 횡령한 사람이 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박영숙 씨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3개월간 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김도연 소장이 제 이름으로 된 계좌 내역을 내밀었어요. 큰 금액들이 입출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제 계좌가 아니에요. 계좌번호와 성명이 일치합니다. 조작된 거예요. 입주자들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증거 같았거든요. 퇴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미라 씨가 선언했어요. 잠깐요. 조민수 씨가 일어섰어요. 너무 성급하지 않나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퇴거합니다. 회의 후 조민수 씨와 제 방으로 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치밀하게 함정을 파놨네요. 우리에게도 준비된 게 있잖아요. 제가 모은 기록들이 생각났어요.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관리비 낸 기록, 기부금 요구받은 내역이 다 있어요. 이거면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서류 조작을 증명해야 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작전을 세웠어요. 은행에서 계좌 내역을 다시 확인받고 CCTV도 요청하기로 했어요. 져서는 안 되는 전쟁이에요. 일주일은 빨리 지나갔어요. 은행에서 정식 계좌 내역을 발급받고 입주자들 증언도 모았지만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해 답답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박영숙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정호 씨가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강미라 씨와 김 소장이 저까지 이용하려고 해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사실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까지 제거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제 과거 횡령건을 조사했어요. 사실 저는 빚 때문에 이곳에 왔거든요. 강미라 씨가 그걸 알고 협박해요.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오정호 씨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박영숙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요. 진짜 도와주실 거예요? 오정호 씨가 USB를 꺼냈어요. 강미라 씨가 다른 입주자들을 녹음하고 있어요. 개인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약점을 잡고 협박하는 거죠. 김 소장은 관리비를 빼돌려서 개인 계좌로 돌리고 있어요. 박영숙님 명의 가짜 계좌도 있고요. 드디어 실체가 드러났어요. 여기 녹음 파일들과 계좌 거래 내역이 다 들어있어요. 조민수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반격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강미라 씨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과거 횡령건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요. 우리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날 밤 셋이서 작전을 세웠어요. 내일 최종 회의에서 모든 걸 공개하기로 했어요. 정말 떨려요. 해야 할 일이에요. 마지막 기회예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했어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었어요. 전체 입주자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죠. 긴장해서 밥도 못 먹었지만 각오는 단단했습니다. 박영숙 씨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강미라 씨가 물었어요. 천천히 일어났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본인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찾으셨나요? 강미라 씨가 비꼬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도 알아냈어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은행 거래 내역을 스크린에 띄웠죠. 제 실제 통장에는 의심스러운 거래가 없어요. 하지만 고발할 때 사용된 계좌는 제가 모르는 계좌예요. 입주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강미라 씨가 반박했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했어요. USB를 꺼냈어요. 진짜 범인들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어요. 강미라 씨 얼굴이 굳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박영숙 그 여자 너무 성가셔. 어떻게 좀 해봐. 걱정 마세요. 가짜 계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조작된 거예요. 강미라 씨가 부인했어요. 다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오정호 씨도 이제 필요 없어요. 과거 횡령건으로 신고할까 봐요. 오정호 씨가 일어섰어요. 맞습니다. 저는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한 거예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어요. 강미라 씨와 김 소장이 입주자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냈어요. 조민수 씨가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강미라 씨가 다른 입주자 방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장면이에요. 입주자들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네요. 그동안 여러분이 낸 기부금, 투자금이 모두 이들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회의실이 뒤집어졌어요. 분노한 입주자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돈 돌려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일주일 후 라움힐스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강미라 씨와 김도연 소장은 경찰에 신고됐고 사기 혐의로 조사받게 됐어요. 뜯어낸 돈도 대부분 돌려주기로 했고요. 며칠 후 새로운 대표 선출 회의가 열렸어요. 박영숙 님이 대표를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박영숙 님이 아니었으면 계속 당했을 거예요. 입주자들 지지가 쏟아졌어요. 감격스러웠어요. 라움힐스의 새로운 입주자 대표로 선출됐어요. 첫 번째 개혁은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관리비 내역을 매월 공개하겠습니다. 추가 비용은 전체 동의 없이 받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소통 시스템 개선이었어요. 매주 소모임을 만들어 서로 이야기할 시간을 갖겠어요. 세 번째는 문화 프로그램이었어요. 독서 모임이나 취미 활동도 함께 해봐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 의심하던 예전과 달리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 달 후 첫 번째 문화의 날을 열었어요. 입주자들의 장기 자랑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정말 꿈꿔왔던 실버타운이 된 것 같아요. 조민수 씨가 흐뭇해했어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몇 달 전 쫓겨날 뻔했는데 이제는 모든 입주자들이 신뢰하는 대표가 됐어요. 교사로 일하며 배운 정의감과 끈기가 승리한 거였어요.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했기 때문이었죠. 남편, 당신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이제 라움힐스는 정말 품이 있고 따뜻한 실버타운이 됐어요. 입주자들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정의는 항상 승리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용기를 내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라움힐스의 새로운 시작. 정말 기대됩니다.